원래 매년 이제 하는 이 차쟁이들의 축제, 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시마쇼가 지난달 11월 초에 있었죠. 이번 시마쇼에서 선보였던 제품들을 한번 쭉 훑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테일드 이미지 사이트에 보면 예쁘게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는 뭐 누가 뭐래도 루페스죠. 요거는 제가 별도 컨텐츠로도 다뤘습니다. 아이브리드 나노 마크 2가 출시가 됐고요. 구독 영상을 봤어요. 근데 확실히 기존 마크 1에 비해서는 힘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25% 파워가 증대가 됐다. 2년 동안 개발했다. 그리고 마크 1보다 더 가볍다. 그러니까 가벼운데 힘은 더 센. 뭐 이런 거고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배터리는 구형과 동일한 배터리를 쓰는데 구형 배터리는 조금 힘이 조금 약해서 100% 힘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요. 구형에서는 마크 1에서는 싱글 모드가 1인치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2인치도 가능하다. 이유가 뭐냐? 감속 기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3인치 백업 패드가 듀얼 액션으로는 쓸 수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시는 아직 안 됐지만 곧 출시될 거다. 몇 달 안에 출시될 거다라는 그런 말이 있네요. 자, 그리고 원래 그 루페스 컴파운드가 두 가지로 좁혀졌었어요. 커팅용 파란 거, 마무리용 노란 거. 딱 요 두 개로만 좁혀졌었는데 요 노란 것보다 더 커팅력이 약한 더 마무리용으로 흰색 컴파운드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원래 흰색 폼패드는 옛날에도 있었는데 요게 더 말랑말랑하게 개선이 됐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를 되게 환영하는데 제가 루페스 폼패드를 되게 자주 쓰는데 흰색 패드가 신형이 엄청 딱딱해요. 흰색 패드인데도. 그래서 저는 일부러 구형 폼패드를 쓰기도 했었거든요. 주로 썼거든요. 확실히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흰색 폼패드는 더 부드럽게 해서 개선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맥과이어스 제품이 뭐 새로 나왔다라고 해서 봤는데 새로 나온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컴파운드들을 약간 패킹을 달리 했어요. 예전에는 컴파운드가 1리터짜리밖에 없었던 애들이었거든요. 뭐 M105, M205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맥과이어스 APC 이런 것들은 4리터 갤런으로만 판매하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쓰기 편하게 500ml로 좀 작게 해가지고 출시를 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패드나 이런 거를 패키징을 조금 바꾼 정도. 예, 뭐 그 정도입니다. 마이너한 업데이트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G테크닉에서도 새로운 신제품이 하나 나왔죠. GT1이라는 무슨 차 이름 같이 지었는데 코팅제입니다. 코팅제고 여기 딱 대문짝만 이렇게 써 있죠. 12개월 뭐 이상 지속형. 말 그대로 엔트리급 유리막 코팅제예요. 근데 이 코팅제의 특징이라고 하면 GT1, 원이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코팅제가 이제 모든 표면에 다 바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인원 세라믹 코팅이라고 써 있죠. 뭐 모든 면이라 하면 뭐 어디냐? 유리, 플라스틱, 도장면, 휠, 뭐 이런데 다 이 코팅제로 다 바를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코팅제를 하나 사서 뭐 다 바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0ml로만 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0ml 키트로 사면 50ml에 뭐 패널 와이프 그러니까 알코올도 들어가 있고 타올도 들어가 있고 뭐 글러브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패키지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엔트리급 코팅제가 용량이 너무 많은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처음 초보자가 코팅제를 하나 사가지고 유리도 바르고 플라스틱도 바르고
막 그런 구석구석 다 바를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보통 부담스러워서 도장면만 딱 바르고 말지 뭐 유리에다가도 바르고 휠에다가도 바르고 그럴까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좀 그런 면은 조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글쎄요,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써볼까 생각은 하는데, 뭐랄까, 제가 쓰기에는 너무, 예, 지속성이나 이런 게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DIY 디테일은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왜 여기, 이 아저씨는 뭐 제가 이 아저씨한테 뭐, 예, 악감정은 없는데 볼 때마다 이게 전문가가 아니고 약간 예능인 같은 느낌이 들어. 옷도 되게 행사 뛰는 그 코미디언 같이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은 약간 약 파는 아저씨 같이 좀 들려요. 약간. 아무튼 뭐 세라믹 스프레이 실런트라는 제품이 새로 나왔답니다. DIY 디테일 제품은 왠지 모르게 약간 믿음이 안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아저씨 때문에.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자, 다음에 카프로. 요번에 카프로에서 아주 큰 변경점이 생겼죠. 15주년을 기념해서 모든 제품의 라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코팅제는 요렇게 바뀌었고 케미컬류는 요렇게 바뀌었어요.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색, 검정색 바탕에 흰색으로 제품명을 쓰고 그리고 컬러로 각각의 컬러로 이제 이렇게 구분해 놓은 약간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세련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딱 봐도 이거는 카프로 제품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이고 그리고 또 색깔로 제품을 구분해 놔서 같은 카프로 제품 안에서도 요거는 리셋이지, 이건 샴푸지, 요거는 뭐 휠 클리너지, 이건 철분 제거제지 알 수 있도록 같은 패밀리 룩이면서도 구분이 가능하게끔 요렇게 해놓은 것 같아서 되게 괜찮아 보이고요. 컴파운드류들도 보면은 비슷하게 이제 은색 계열의 불투명한 용기로 이렇게 해놨고 색깔로 또 이렇게 구분해 놓은 되게 전체적으로 세련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 신제품들도 몇 가지가 나왔죠. 보면은 아이언X 라임 스케일이라는 건데 저는 이게 처음에 그냥 향만 라임 향이 나는 아이언X인가?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이언X가 레몬 향이 나는 게 있었어요. 별로 레몬 향은 안 납니다. 그냥 철분 제거제 향 나요. 근데 그런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아이언X, 그러니까 철분 제거제인데 산성 철분 제거제입니다. 브레이크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철분 제거도 하면서 물때까지 같이, 워터 스팟도 같이 제거할 수 있다라는 컨셉인데요. 요런 컨셉의 제품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라보 코스메티카에 철분 제거제 있잖아요. 이름이 뭐였더라? 시데로였나? 거기에 철분 제거제가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컨셉입니다. 걔도 산성인 철분 제거제인데 반면에 좀 조심해야 되는 저는 케미컬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거를 아마 휠을 세정하는데 많이 쓰게 될 텐데 휠에다가는 산성 케미컬을 쓰는 걸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조금 많이 됩니다. 이 제품. 산성인 휠 클리너가 사실은 분진을 녹이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게 맞습니다. 산성이 맞는데 휠이라는 특성상 브레이크 디스크라든가 캘리퍼 이런 도장이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 금속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 주변에. 휠을 완전히 탈거해서 클리닝 하는 경우라면 괜찮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쓰죠. 휠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로 뿌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금속들의 뭐 부식이라든가 산화 이런 것들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 제품이 요 GOFX. 참 이름 힘들게 졌죠. 근데 이게 왜 GOFX야? 라고 했더니 이게 그거래요. 글라스 오일 필름 X라는 거예요. 카프로는 옛날부터 뭔가 제거하는 거를 뒤에 X 붙였잖아요. 위에 철분 제거제는 아이언 X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래스 오일 필름. 그러니까 유리에 낀 유막을 제거한다. 예, 유리 유막 X래요. 예,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유, 참 어렵게도 졌다. 그랬는데 카프로의 유막 제거제가 옛날부터 있었죠. 세리글라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얘가 대체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세리글라스는 산화세륨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연마력이 있어서 연마력으로 유막도 제거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유리에 있는 아주 얕은 뭐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은 합니다. 실제로 거의 제거는 안 되지만. 근데 이 GOFX 얘는 산화세륨이 안 들었고 오직 화학적으로만 이걸 분해하는 그런 컨셉의 유막 제거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세리글라스보다는 대부분의 오너들한테 더 맞는 제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유리에 있는 스크래치를 제거하려고 유막 제거제를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대부분 유막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발려져 있던 발수 코팅제를 제거하는 데 쓰기 때문에 뭐 그런 컨셉에는 맞을 수 있으나 뭐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지켜봐야겠다라는 거.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시쿼츠 라이트 2.0이 나왔습니다. 시쿼츠 라이트가 예전에 있었죠. 이게 벌써 몇 년이나 됐어? 한 4, 5년 됐을 거예요. 저도 라이트를 구매도 했고 써본 적도 있는데 기존 제품은 치명적인 단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컨셉이 그거거든요. 처음 사용하는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유리막 코팅제입니다 라는 게 컨셉이었는데 예전에 시쿼츠 라이트 기존 제품은 일단 작업성이 쉽지가 않았어요. 경화 속도가 꽤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뻑뻑했어요. 굉장히 뻑뻑해서 표면이 이게 숙련자가 아니면 이거 잘못됐나?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웠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 2.0은 그 부분을 대폭 개선했다라고 합니다. 경화 속도도 꽤 여유가 있고 그리고 꽤 슬릭하게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우려되는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뭐랄까 초심자용 제품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용량이 하나같이 많아요. 아까 GT1도 50ml였죠. 시쿼츠 라이트 2.0은 100ml입니다. 심지어 100ml를 도대체 어디다 쓰냐 이거지. 절대 못 써요. 100ml면요 여러분들 조끼 5대는 시공할 겁니다. 초심자가 5대를 어디 시공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초심자용이라고 하면 오히려 20ml 뭐 이렇게 진짜 딱 한 대만 쓸 수 있는 그런 양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거 100ml 사가지고 한 대 딱 바르고 나면 한 80ml 넘게 남을 텐데 그거 세월아 내월아 지나가면 다 굳습니다. 제 그 성능이 안 나와요. 까고 다시 올리는 것까지 몇 번을 까고 다시 올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어찌됐던 시쿼츠 라이트 2.0이 새로 나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매드맷 이거는 매트한 그 무광 도장면용 무락스죠. 예,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뭐 그 정도네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디테일드 이미지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 팬디 오거나이저 아저씨가 몇 개의 브랜드랑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부스를 만들으셨더라고요. 하우스 오브 렉스라는 데도 있었고 윰카스라고 뭐 영국 브랜드도 있었고 막 있었는데 그 중에 반가운 얼굴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카티바라고 디테일링 유튜브 하시는 새알람 분들이 만든 카티바 브랜드랑 루미너스 그 두 브랜드가 그 합동 부스에 같이 있으시더라고요. 영상 가보시면 아마 영어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냥 보면서 되게 반가웠고 한국 브랜드들이 이렇게 서서히 약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고 뭐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요. 뭐 내년 시마쇼에는 더더욱 많은 한국 브랜드들이 진출해가지고 멋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마쇼 2025년도에 열린 시마쇼 총정리를 해봤습니다.